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출근길, 퇴근길에 시간이 좀 나면은 이런 일종의 브이로그 형식으로 조금 영상을 좀 촬영해 볼까 해요.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곡에서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쯤 되면은 개업을 한 지 1년이 딱 되는 노무사입니다. 여태까지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라이센스라는 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걱정 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 뭐 열심히 사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맞이한 첫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냥 어느 정도는 좀 달관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개업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기자였습니다. 2015년 9월 달에 9월 1일자로 YTN이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게 됐는데, 이 내용은 뭐 제가 공유된 것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천천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장을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특히 노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삶에서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쌓고 싶어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를 하지 않냐라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이제 10년차 기자가 되는데, 제 동기들 보면은 뭐 이제 충분히 고생할 만큼 고생해서 뭐 좋은 자리에 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 기자도 일종의 전문직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의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노무사가 된 지금 자체를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쨌든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제가 과연 노무사 시험마저도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좀 나름 행복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직업도 아니고 나름의 보람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만족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만족도라고 하면은 솔직히 예전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35년이라는 세월을 근로자로만 살았는데, 사업자로 제가 지금은 1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금액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좀 챌린징한 일이긴 하더라고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최소한의 그런 수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 수입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가끔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자유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업을 한 다음에는 절대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법인 소속으로 있을 때도 저희 대표님께서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뭐 네 일만, 맡겨놓은 일만 잘하면은 밖에 나가서 뭘 하든지 그렇게 터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성향과는 특히 좀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개업을 한 다음에는 어쨌든 뭐 제가 사장인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싫은 일을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훨씬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꽤 많은 분들이 노무사 수험생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무사들이 개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29기인데 지금 이제 만 3년이 좀 넘었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벌써 튀어나와서 고용으로 남아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이나 파트너나 뭐 개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기업으로 간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무사 시장이 주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면 노무사 시장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뭐 이머징 마켓인 건 맞지만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아웃소싱이 사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뭐 10만 원씩 하는 그런 굉장히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웃소싱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직원을 많이 뽑게 되니 직원 인건비로 다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1인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아웃소싱을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웃소싱을 안 하면서 또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요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하는 일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법인은 제가 작은 규모의 법인을 다니진 않았었기 때문에 법인이 업력이 거의 한 23년, 25년 정도 된 법인이었어요. 자문사 퀄리티나 이런 것도 좀 좋고, 공공기관이나 뭐 이름 들으면 아는 기업들, 상장 기업들도 꽤 있었는데, 출근을 하면은 뭐 메일이 많이 쌓였다 하면은 빨리 이제
서면을 써서 작성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통해서 쳐내거나 하는 업무들이 사실상 오전에 거의 대부분의 업무였던 것 같고요. 자문이라는 게 이제 뭐 9 to 6로 오는 게 아니고 밤에 오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도 뭐 저는 업무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노무사님들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삶이 분리가 안 된다는 점, 이제 일과 내 삶이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히 초년생 노무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대기조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 주말에 일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말에 저희가 전화를 해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전문직의 굉장히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봅니다. 9 to 6만 일할 거라고 하면은 아무리 근로자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지금 개업을 한 상황에서는 사실 주중 주말 구분이 별로 없거든요. 법인을 다닐 때는 자문 업무, 그리고 저는 아웃소싱도 약간은 했습니다만 저희는 아웃소싱이 분리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은 가급적이면 직원분들이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거의 2년, 만 2년을 하고 나서야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는 솔직히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웃소싱을 좀 일찍 할까,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웃소싱을 한 바퀴를 속된 말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캘린더성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웃소싱이라는 게 굉장히 좀 허드렛 일, 잡일, 급여가 뭐 노무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무사가 해야 되는 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무사의 굉장히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도 급여만 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법인들도 꽤 많고, 개업을 했을 때 초창기에는 자문사라는 게 뭐 몇 개가 있겠습니까? 가장 궤도에 빨리 올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웃소싱 업체들을 빨리빨리 가져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제가 더 뭐 허송세월한 건 아니니까 많이 배운 좋은 것들이 있으니 먹고 사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개업을 한 1년차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 지금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하면은, 개업 노무사들이 쉽게 접근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외로 위원회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 개업을 하신 분들을 봐도 그렇고, 왜냐면 다들 뭐 수습 끝나자마자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기존 자문사와의 라포가 있습니다. 자문사를 뭐 기존 법인에서 갖고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로 계시던 분들 중에 그분들도 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누가 뭐 평생 직장 가지고 있습니까? 이직을 하시면서 다른 기업에 가서 내가 이 기업에 왔는데 노무사 자문이 안 돼 있어서, 자문 계약이 안 돼 있어서 노무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법인에 있을 때 기업을 한두 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한 20개 정도는 자문사로 갖고 있었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도와드리면서 초반에는 좀 자리를 잡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을 좀 담당을 했다 보니 좀 연결이 많이 닿는 것들이 있고, 제 스스로도 이제 뭐 제가 사회초년생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아무리 늦게 취직을 했어도 과장급은 될 나이들인데, 위원이라는 게 아무래도 너무 어린 노무사들을 데려올 수는 없다 보니 딱 저 정도 되는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불러오기가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사위원회, 채용 관련된 면접위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이제 외부위원으로 이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노무사들이 이렇게 들어갈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단가가 높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들이 모여서 일정의 수입이 되는 건 변함이 없고, 이 담당자들 그리고 기업들과의 라포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수입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좀 많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이슈를 기존 법인에서도 좀 많이 다뤄왔었고, 사실 남자 노무사들이 제일 하기 좋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분야랑 노조 관련된 분야거든요. 저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기도 하고 충분히 알고 있는 인증 네트워크들도 있고, 저 스스로도 파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강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 주력 사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산업안전 요즘 안 건드리고 있는 노무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부터 시작해서 요즘 워낙 핫한 이슈들이 많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산업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진영 논리에 매몰되는 부분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도입되는지의 문제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도입이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노무사들이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등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지금 실제로 이제 제가 자문했던 공공기관의 전 법인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진단 컨설팅 했었기 때문에 그 경력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강의를 가장 최근에 한 거는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제 블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업체명 다 나오지만 제가 굳이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원사를 상대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세미나 같은 거에 제가 참석을 해서 강연을 좀 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무사들이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진짜 실무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기는 쉽지가 않은데 좋은 기업들을 풀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좀 챌린징한 경험이었습니다.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고 어떤 식으로 저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잘 나왔다고 해서 저 스스로도 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정리화가 됐으면 되는 바람이고요. 고용노동부 직속으로 있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산골짜기에 있는데 거기 소속 강사로도 강의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특징에 맞게, 살아왔던 인생에 맞게 노동과 노동인권이라는 인권 강의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뭐 공무원들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회 사업으로 워낙 강의를 하는 게 많아서 오늘도 제가 이제 2024년도 근로권익교육사업 강사단 지원글을 열심히 쓰다 오는 상황인데, 노동인권교육, 노동법 교육이란 부분이 요즘 사회에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무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아예 안 건드리고 갈 수는 없고 주력으로 삼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뭐 주력이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떠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있는 뭐 리액션이 크든 작든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이제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노무사들한테 이래저래 뭐 애증의 관계이면서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컨설팅을 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고,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딱 한 2시간쯤 전에 제가 지금 소상공인 진흥 공단 협회 거기서 이제 뽑는 올해 그 소상공인 대상 사업장 컨설턴트로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상황이고, 당장 이것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또 대전까지 가서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건으로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상황에서는 뭘 이렇게 걸러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 당연히 아니고 뭐 좋은 기회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살아볼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운전 진짜 많이 했는데 올해도 운전 정말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노무사라는 직업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만 돈 되는 게 많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 땅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은 모든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 저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고 있고, 여태까지는 유효한 방향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기도 하고, 뭐 제가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수험생 때 그리고 노무사 수습 초년생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공개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곧 저랑 또 함께 자리를 하게 될, 한 번은 영상을 찍게 될 우리 그 노무사 사무소 퍼스널의 최수환 노무사님이랑도 꼭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이런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빠빠이.